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2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운동회를 준비하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그렇게 긴 세월을 교단에서 보낸 뒤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당연히 퇴직급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1년, 2년, 3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87개월치 기여금 4,400만 원을 납부하라. 이미 7년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현직 공무원처럼 기여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국가기관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퇴직급여를 잃을 뻔한 한 교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교사의 권리를 되찾아준 법원의 판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이 교사 편의상 갑이라 부르겠습니다. 갑은 초등학교 교사로 처음 임용된 이래 약 23년간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중간에 3년간 육아휴직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이날 명예퇴직을 합니다. 교육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명예퇴직 교사 명단을 보냈습니다. 공단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이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갑에게 퇴직급여를 이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 그런데 담당 직원이 입력을 누락합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공단의 전산 시스템에서 갑은 여전히 육아휴직 중인 현직 공무원으로 남았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무려 7년간 아무도 모르게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4월, 공단은 갑에게 통지문을 보냅니다. 2017년부터 87개월간 기여금을 내지 않았으니 합계 4,474만 1,490원을 4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은 놀라서 바로 공단에 전화합니다. 저 7년 전에 퇴직했는데요. 공단 직원이 전산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산에는 퇴직 사실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으로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발견한 공단이 갑에게 퇴직급여 청구를 안내했고 갑이 바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저희 실수였습니다.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2번.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안타깝게도 2번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공단은 갑의 퇴직급여 청구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17년에 퇴직했으니 2022년에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실수로 7년간 퇴직 사실도 몰랐으면서 뒤늦게 안내해놓고 갑이 청구서를 내니까 늦었습니다라고 문을 닫아건 겁니다. 갑이 제때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퇴직수당 약 3,973만원, 그리고 2028년 7월부터 매달 약 196만원의 퇴직연금, 23년간 헌신한 대가인 이 돈을 공단의 전산 입력 실수 하나 때문에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은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수당은 간단합니다. 퇴직하면 바로 청구권이 생기고 그때부터 시효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시효가 지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퇴직만 해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갑의 경우 만 58세, 즉 2028년 7월 15일이 되어야 비로소 퇴직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공단은 퇴직일인 2017년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생일 케이크 안 먹었으니 이제 못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가 소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퇴직수당은 어떨까요? 시효가 형식적으로 지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공단의 시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합니다. 갑의 완전한 승소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서 법원은 명쾌하게 판단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모든 지급 요건을 갖춘 날이라고요. 갑은 만 58세인 2028년 7월이 되어야 퇴직연금 청구권이 생기는데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원의 표현을 빌리면 추상적인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퇴직수당은요? 이건 시효가 형식적으로 지난 것이 맞으니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기서도 갑의 손을 들어줍니다.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 실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핵심 이유는 이겁니다. 공단에게는 퇴직 공무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스스로 전산 입력을 누락해서 7년간 갑의 퇴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제때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가 내부적 업무 소홀로 퇴직 공무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서 퇴직 공무원의 권리 행사 소홀만을 비난하는 것은 사회보장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청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이 판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공무원 연금 제도가 명예퇴직수당은 소속 기관장에게,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은 연금공단에게 각각 따로 신청하도록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은 갑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원의 표현대로 이 구조는 수요자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 편의 위주로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권리를 제때 챙기지 못한 개인에게만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특히 그 권리를 안내해야 할 기관이 자신의 실수로 안내조차 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 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길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법률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